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방의 정리.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이번 영상은 계약법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먼저 구조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갑이 꽃가게 주인 을에게 꽃을 사면서 애인인 병에게 배달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은 계약을 요청하는 자니까 요약자, 을은 계약을 승낙하는 자니까 낙약자, 병은 이익을 보니까 수익자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3자 약관이 존재해야 하고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제3자는 선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태아나 법인 설립 중인 경우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에는 물권, 준물권, 채무 면제 등이 해당합니다. 계약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3자의 계약에서 수익자, 즉 제3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3자라고 하면 흠 있는 의사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생각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고 그럼으로써 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의사표시를 표시한 때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요약자, 낙약자가 계약한 때로 소급해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익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취소권, 해제권이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의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은 서로 합의로 수익자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헛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갑과 을이 합의 해제 등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적법하게 계약이 취소, 해제된 경우는 수익자 병의 급부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쉽게 말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도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요약자 갑이 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이행관계, 수익자와 요약자의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이들의 관계에서 보상관계, 즉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 을은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을이 이미 꽃을 배달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병은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계약의 청사는 당사자 사이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갑에게 하면 됩니다. 말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해서 꽃집 아저씨 을이 갑에게 꽃값을 못 받으면 병에게 꽃 배달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입금한 줄 알고 꽃을 병에게 배달했다면 갑에게 꽃값을 청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관계의 흠은 이행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엔 대가관계의 흠을 살펴보면 갑과 병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갑과 을이 꽃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꽃 배달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낙약자 을은 대가관계의 흠을 이유로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대가관계의 흠은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계약에서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가 병존족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내용인데 병존족 채무 인수는 간단히 말해서
채권자 병이 채무자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을이 예전에 갑에게 빌린 돈 1억 원을 갚기 위해 갑의 병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다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자인 갑은 계속 채무자로 남고 병과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을도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로 법률 관계에 들어오게 하면 병은 갑, 을 누구에게라도 돈을 받으면 되는 관계가 되는데 이를 병존적 채무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병 입장에서는 을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이득을 얻은 상황이 되는데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과 요약자, 낙약자의 계약이 존재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니 병존적 채무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요 기출지문으로 요점 정리를 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권리가 확정되면서 이행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낙약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다 하더라도 계약 취소, 해제는 못합니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 해제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그 채무 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약자에게 물건을 넘겨받지 못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의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계약법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